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곤충 사료엔 단백질 특집입니다. 곤충 사료 같은 경우 내용이 워낙 많아 총 2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1부에서는 곤충 단백질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두 개 곤충 사료 브랜드, 바로 벨포어와 인섹트 도그, 이 두 가지 사료를 분석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또 워낙 많아가지고 찾느라 제가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1부 곤충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식용 곤충이라 하죠. 원래 곤충은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 누군가는 아주 이로운 존재이며 지구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은 전통적인 사람의 식자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이쪽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식용 곤충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인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에도 쓰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왜 식용 곤충이 우리 아이 사료에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식용 곤충을 동물 사료에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적이며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로 엮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째, 단백질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 곤충은 통상 사람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큰 공정 없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둘째, 식용 곤충과 소 농장을 비교했을 때 그 효율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덜란드의 프로틱스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똑같은 면적을 소 농장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1kg 단백질을 얻을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곤충은 소 대비 약 4% 정도만 쓰이면서 토지는 2%만 쓰인다 합니다. 즉 같은 면적 속에 곤충 1톤마리를 재배할 때 소는 2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효율성에 큰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살충제나 비료로 쓰이는 것이 없어서 훨씬 지구의 건강에 도움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정말 계속 이롭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현재 전 세계 모든 반려동물이 전체 육류의 20%를 소비한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곤충 단백질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만 보면 곤충 단백질을 좀 급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고 먹어야죠. 이제부터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식용 곤충 사료의 베이스는 바로 이 밀웜이에요. 밀웜은 갈색 저고리의 애벌레인데요. 여기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어쨌든 통상 갈색 저고리 유충이라 표기하고 이것이 바로 그 밀웜입니다. 밀웜. 그래서 오늘은 이 밀웜을 기반으로 팩트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 자, 팩트 체크 첫째, 식용 곤충은 국내 규제기관 즉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정답은 받았습니다. 2018년에 밀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곤충도 허가를 받았어요. 불법 아니고 식품에 넣는 합법입니다. 둘째, 식용 곤충의 단백질 효율은 일반 육류보다 더 떨어진다. 과연 어떨까요?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실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아미노산 효율만 따지고 보면 다른 육류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높은 곤충 단백질도 있습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육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있고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팩트 체크 셋째, 식용 곤충 사료가 육류 사료보다 기호성이 더 좋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에요. 기호성은 워낙 상대적이기도 하고 반려동물은 이 후각이 훨씬 중요해요. 후각. 즉 곤충 사료든 고기 사료든 간에 향신료 많이 넣은 사료를 훨씬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 사료를 잘 먹는다? 이건 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자, 넷째, 곤충 사료는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다. 와, 이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곤충 사료 브랜드가 이걸로 마케팅, 즉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곤충 사료도 알러지 유발합니다. 애초에 밀웜 같은 경우 갑각류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중 새우나 개와 같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 밀웜 사료에도 알러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진먼지 같은 외부 곤충 환경에 의해서 좀 알러지가 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 밀웜 사료, 즉 곤충 사료를 먹으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말을 좀 똑바로 다시 해보면 밀웜은 평소 사료에 잘 쓰이는 원재료가 아니라서 알러지 반응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이 알러지 게이지가 1에서 100까지 아주 서서히 차게 되고 결국 게이지가 1에서 100에 다 넘게 되면 식이 알러지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보호자님이 아는 게 좋겠습니다. 즉 밀원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 즉 토끼, 멧돼지, 캥거루 이렇게 아이들이 전혀 먹어보지 못한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해도 알러지 반응이 밀원처럼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밀원을 먹으면 알러지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100%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좀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죠. 과연 식용곤충 사료를 급여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점, 단점 정리해 볼게요. 자,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기업의 CSR과 사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 뭔가 좀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정확한 사료 리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죠. 둘째, 단백질 효율입니다. 이건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타 육류, 즉 같은 중량 대비 단백질 효율이 우수한 편이었죠. 밀원 자체가 이렇게 다시 표를 봐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특히나 요새 DCM으로 타우린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곤충 단백질은 애초에 타우린이 상대적으로 타 육류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자유로울 수 있겠죠. 자, 이제 단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진심으로 아쉬운데요. 앞에서 제가 좋은 말 다 언급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식용곤충은 현재 다른 육류보다 키로당 대비 더 비쌉니다. 이 같은 중량 대비 아이러니하게도 단백질을 뽑아낼 때 곤충을 사육하는 비용이 육류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건 시간이 더 지나면서 곤충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주면 점차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아닙니다. 자, 둘째, 위생 플러스 혐오입니다. 사실 첫 번째 단점이 여기하고 연결되는데요. 사람의 인식 자체가 곤충을 좀 혐오하고 있어서 산업 발전 자체가 상당히 더뎌요. 시설 투자한 것 대비 매출이나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곤충을 재배하는 시설이 좀 낙후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현재 식용곤충 시장의 전 방위적인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위생과 혐오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식용곤충 단백질과 그 쓰임새의 팩트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곤충 단백질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지구에도 도움이 돼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또 먼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는 비용부터 많이 절감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영양 밸런스를 참 잘 맞추면서 사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 재료, 즉 밀원 같은 곤충 같은 게 사료 속에 아주 소량 들어가 있고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꼭 2편 인섹트 도구와 벨포화 사료의 리뷰까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전 언제나 열려있고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제 사견 플러스 객관적 정보를 가미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보호자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우리 반쪽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